오늘도 아내가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퇴직했다고 뭐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뭐 하냐고. 커피 한 잔 들고 TV 앞에 앉자 또 시선을 찌르는 한마디.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저 자신에게 물었죠. 잠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데 이상하게 설레더라고요. 혹시 이게 진짜 내 삶의 시작일 수도 있겠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퇴직을 하고 난 뒤 집이 제 세상의 전부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30년 가까이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매일같이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자리에서 일하며 사람들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누구든 저를 필요로 했고 적어도 제 자리는 분명히 존재했죠. 하지만 정년을 마치고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자 그 익숙한 세계가 송두리째 사라져버린 듯 했습니다. 아내와 저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늘 집안일에 바쁘고 제 존재가 집안의 공기를 무겁게 만든다고 느끼는 눈치였습니다. 작은 일에도 날카로운 말이 돌아왔습니다. 점심 식사를 차려놓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좀 스스로 해 드시지 그래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투에는 불만과 짜증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죠. 저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음부터는 내가 알아서 해 먹을게. 이후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제가 TV를 보고 있으면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면 뭐해요? 운동이라도 좀 하시지? 그 말이 사실 틀린 건 아니었지만 어쩐지 제 존재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마치 쓸모없는 짐짝이 되어버린 듯 제 자신이 집안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회사 다닐 때는 인정도 받고 부하 직원들도 저를 의지했는데 이제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가?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 때마다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퇴직 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오히려 대화가 많아지고 오붓한 시간을 보낼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미 혼자만의 생활 리듬을 만들어 놓았고 그 안에서 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제가 집에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어느 날 아내가 방 정리를 하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퇴직했다고 해서 집에서 놀고 먹는 건 아니에요. 집안일 좀 거들 생각은 없어요. 그 순간 마음 깊숙이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물론 제가 전혀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집안 청소를 도와보려 했지만 아내는 오히려 제 방식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걸레질 하나에도 불평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시 해야 하잖아요. 저는 점점 주눅이 들어 무언가를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의 집은 안식처가 아니라 전쟁터였습니다. 저는 아내의 말 한마디에 눈치를 보고 작은 행동에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안에서 화도 쌓이고 자존심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저는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밤이 되면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퇴직 이후의 삶이 이런 것이라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마음속에 답은 없었고 오히려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밖으로 나가는 걸 피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괜히 비교가 됐습니다. 누군가는 손주들과 즐겁게 지낸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아내와 여행을 다니며 여유롭게 산다고 자랑했습니다.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속이 쓰리고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집에서도 바깥에서도 존재감을 잃어가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내의 한마디가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그녀가 무심히 내뱉은 말이었죠. 당신이 집에 들어와 있는 게 나는 정말 힘들어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아내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진심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더는 살 수 없다고.
내가 나를 잃어버리기 전에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고. 아내의 그 말 이후로 제 마음속 균열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당신이 집에 있는 게 힘들다. 그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단순히 툭 던진 불평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품고 있던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 내내 가정을 위해 희생했다고 믿었습니다. 회식이 늦어도 가족들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였고 몸이 부서져라 일하며 월급을 집에 보탰습니다. 집에서는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었죠? 그게 제 몫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퇴직 후 돌아온 건 감사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돌아온 건 짜증과 구박, 그리고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아내의 눈빛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아내와 마주 앉아 있어도 우리는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TV가 켜져 있어도 식탁에 밥이 올라와 있어도 대화는 공허했습니다. 간혹 말을 꺼내면 아내는 짧게 받아치고는 다시 집안일로 몸을 돌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시계를 바라보며 시간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또다시 버텨야 할 하루가 시작된다는 사실에 숨이 막혔습니다. 회사 다니던 시절에는 피곤해도 일에 보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루를 끝내고 누워도 허무만 남았습니다. 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점점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바쁘게 살았습니다. 전화 한 통조차 드문 요즘 저의 상황을 털어놓을 곳조차 없었습니다. 혹여 전화를 해도 괜히 짐이 될까 싶어 제 속마음은 감췄습니다. 나는 잘 지낸다. 손주들은 어떠냐? 그렇게 묻는 게 전부였습니다. 정작 제 삶은 전혀 잘 지내지 못하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잔뜩 구겨진 파자마 차림, 덥수룩하게 자란 머리, 초점 없는 눈빛. 스스로를 보며 낯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초라해졌나? 회사 다닐 때는 그래도 단정하게 넥타이를 매고 어깨를 펴고 다녔는데 이제는 집안의 그림자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별것 아닌 문제였습니다. 저녁에 반찬이 짜다고 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못한 채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문 뒤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남자로서 울 수는 없다는 고집스러운 마음 때문에 꾹 참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점점 집에 있는 시간이 더 괴로워졌습니다. 집은 더 이상 제게 편안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아내가 자고 나면 조심스레 거실로 나와 TV를 켜놓고 혼자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마치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힌 것처럼 제 존재를 숨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숨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 안의 분노와 슬픔은 더 커졌습니다. 나는 이제 아내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지?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신혼 시절의 사진, 아이들 돌잔치 사진, 가족 여행 사진들. 그 속에 아내는 웃고 있었고 저도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분명 서로에게 기대고 함께 걸어가던 동반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멀어져 버린 걸까요? 사진을 덮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면 나는 완전히 사라지고 말 거야. 뭔가를 바꿔야 한다. 나를 되찾아야 한다. 그 생각이 서서히 제 마음속에서 힘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아내 없는 시간을 계획했습니다. 혼자만의 하루를 만들어 내가 누구인지 다시 확인해 보자는 결심이었습니다. 물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회사와 가정에 묶여 살아왔던 제가 과연 홀로서기를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달리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무너져 내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아침 저는 아내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거리는 한산했고 가을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한동안 집 안에만 갇혀있던 탓인지 바깥 공기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이게 제 첫 번째 탈출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발걸음이 닿은 곳은 동네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조깅을 하는 이들,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노부부, 아기를 태운 유모차를 끄는 젊은 부모. 그들은 분명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저는 그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죠. 마치 세상에서 잊혀진 사람처럼. 하지만 그 순간 제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저들과 다르지 않아? 아직 늦지 않았어? 그 말이 저를 조금씩 일으켜 세웠습니다. 공원 옆 작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켜 창가에 앉았습니다. 한 모금 마시는 순간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회사 시절 야근하다가 동료들과 들르던 다방, 퇴근길에 홀로 앉아 생각을 정리하던 카페. 그때의 저는 활기차고 그래도 나름의 꿈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모습은 초라하고 지쳐 있었죠. 문득 제 앞에 노트와 펜을 꺼내 적어 내려갔습니다.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사람들. 처음엔 막막했지만 몇 가지를 적다 보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아, 나도 아직 뭔가를 해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용기를 내어 근처 문화센터를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활기찬 분위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도자기 공예, 사진, 합창단, 운동교실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사진 강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전부터 사진 찍는 걸 좋아했는데 회사에 묶여 시간을 내지 못했거든요. 첫 수업날 강의실에는 저와 비슷한 또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로 자기소개를 하며 웃음이 오갔고 저는 오랜만에 낯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어색하지만 설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강사는 말했습니다. 사진은 보는 눈을 바꾸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거죠.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가자 세상은 달라 보였습니다. 길가에 핀 작은 들꽃, 아이들의 웃음, 노을에 물든 하늘. 그 모든 것이 새삼스레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잿빛 같던 제 삶에 작은 색깔이 스며드는 느낌이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아내는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와요? 하루 종일 연락도 없고.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나갔다 왔어?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TV로 눈을 돌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변명이라도 했을 텐데 그날은 굳이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내 삶의 일부를 이제 막 되찾고 있었으니까요. 그 후로 저는 꾸준히 문화센터에 나갔습니다. 사진을 배우며 만난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제 이름을 불러주는 게 낯설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저는 점점 자신감을 되찾아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결국 문제는 아내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제 자신이 저를 포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강사가 말했습니다. 사진은 결국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예요. 당신의 눈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작품이 달라집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제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아내의 눈빛만 바라보다 무너져가던 제가 아니라 제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본다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상상하며 사진을 넘겼습니다. 앞으로 찍을 사진, 앞으로 만들어갈 장면들, 그리고 그 속에서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 안에 작지만 분명한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사진 강좌에 다니며 저는 조금씩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아내와 저 사이의 거리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밖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사람들을 만나며 웃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의 표정은 더 굳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강좌에서 찍은 사진을 인화해 와서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노을빛이 가득한 하늘, 활짝 웃는 강좌 동료들, 공원 벤치에 앉은 노부부. 제가 찍은 사진이었지만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결과물이었습니다. 혼자 만족스럽게 바라보고 있는데 아내가 다가와 사진을 보더니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런 게 뭐 그리 중요해요? 집안일 하나라도 더 도와주는 게 낫지.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겠지? 하지만 나에게는 소중한 변화야. 며칠 뒤 주말 아침 아내는 또다시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괜히 밖에 나돌면서 쓸데없는데 돈 쓰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나가서 뭘 하든 그건 내 삶이야. 아내는 놀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달라졌어? 퇴직하고 나서 변한 건 나라고만 생각했는데 정작 달라진 건 당신 같네. 그날 이후로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조건 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말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는 분명히 제 의견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도 점점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서로의 목소리가 겹치며 집안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밤마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었다. 아내와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와 헤어진다는 건 제 인생의 절반을 잘라내는 일과 다름없으니까요. 그러나 생각하면 할수록 답은 하나로 귀결됐습니다. 내가 더는 이 사람 곁에서 웃을 수 없다면 내 인생을 위해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그 즈음 사진 강좌에서 만난 동료들과 작은 모임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카메라를 들고 근교로 나가 풍경을 찍고 사진을 공유하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저는 그 시간만큼은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모임에서 어떤 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형님, 사진 찍을 때 표정이 참 좋아 보이세요. 세상 누구보다 자유로워 보여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길가에 멈춰 서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아내와 함께 있을 때보다 이 사람들과 있을 때 더 행복하다.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는 이미 눈치를 챘는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또 사진이야. 그렇게 좋으면 그냥 거기 가서 살지 그래. 그 말에 저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 이제 더는 이렇게 못 살아? 아내는 순간 얼어붙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차분하게 덧붙였습니다. 우리 이쯤에서 정리하자. 순간 집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역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미 제 안에서는 결심이 서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말 한마디조차 건네지 않는 날이 늘어났고 필요한 대화마저 짧고 날카롭게 오갔습니다. 그 침묵은 마치 끝을 향해 가고 있음을 예고하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어느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목이 바짝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이상해졌어? 예전 같지가 않아?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알아. 그래서 이제는 말해야겠어? 우리 여기서 끝내자. 아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분노와 당혹, 그리고 알 수 없는 허무가 그 눈에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당신 마음대로 해요. 나도 더는 지치니까. 그 순간 긴 세월의 무게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날의 설렘, 아이를 낳고 키우던 기억, 함께 울고 웃었던 수많은 날들이 한순간에 흩어져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담담했습니다. 눈물이 나야 할 것 같았지만 오히려 가슴 한켠이 후련해졌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 가서 이혼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창구에서 도장을 찍는 순간 제 손은 잠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펜을 놓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자유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동안 눌려있던 숨결이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싸는데 아내는 방 안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인사조차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때의 동반자였던 서로의 뒷모습만 남은 채였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나 자신으로 살아가야 한다. 낡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나와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허름하고 불편했지만 오롯이 제 공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좁은 방 한가운데에 앉아 불 꺼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외롭고 쓸쓸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시작의 떨림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사진 강좌 동료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놀라면서도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한 분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형님, 늦은 시작이란 건 없는 겁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인생이에요. 그 말이 제 마음속 깊이 울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시의 불빛, 어둠 속을 걷는 사람들, 가로등 아래 서 있는 제 그림자. 그 모든 장면이 제 새로운 인생의 첫 페이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 삶을 찍고 있다는 것을. 물론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걱정, 홀로 살아가야 하는 막막함, 앞으로의 길에 대한 불안. 하지만 그 모든 두려움 위에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로 했습니다. 내 안의 자유를 위해, 그리고 잃어버린 나 자신을 되찾기 위해. 이혼 후 처음 맞이한 아침은 낯설었습니다. 좁은 원룸 천장에 낡은 형광등 불빛이 비추고 창밖에서는 새벽 시장 상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마치 제가 세상에 홀로 떨어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커피를 끓여 작은 책상 위에 올려두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적금은 이혼 과정에서 절반으로 줄었고 앞으로 생활을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퇴직금을 조금 남겨둔 게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오래 버틸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며칠 동안 구인 공고를 보며 이력서를 작성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신 있게 썼던 경력과 성과가 지금은 초라해 보이기만 했습니다. 이 나이에 누가 나를 받아줄까 하는 불안감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그래도 손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한 번 더 제 발로 설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진 강좌 동료가 작은 제안을 해왔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사진 동호회 전시에 참여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찍은 사진이 남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용기를 내어 제 사진 몇 장을 골라 제출했습니다. 전시회 날 제 사진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찍은 장면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내가 아직도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전시회 이후 사진을 매개로 새로운 인연들이 생겼습니다. 함께 촬영을 나가자는 제안, 소소한 사진 강의 요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관심. 저는 점점 바쁘고 활기찬 일상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 자신을 다시 존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밤이 되면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낡은 원룸 벽에 기대어 있으면 지난 세월이 스쳐갔습니다. 아내의 차가운 얼굴, 그늘진 대화, 아이들의 웃음소리.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 듯 느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카메라를 꺼내 들고 셔터를 눌렀습니다. 렌즈 너머 세상을 바라보면 제 마음도 조금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진 강좌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사진 강의를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내가 무슨 강의를 해요? 아마추어인데. 하지만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필요해요. 늦은 나이에 시작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새로운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래,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그날 밤 저는 원룸 책상 위에 앉아 강의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준비가 힘들었지만 오히려 기쁨이었습니다. 내가 다시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물론 외로움은 여전히 있었고 불확실한 미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강한 것은 자유였습니다. 아무도 저를 억누르지 않았고 아무도 제 삶을 깎아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드디어 제 힘으로 서서 제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진 강좌와 전시회를 통해 제 삶은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호회 모임에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녀는 제 또래였지만 눈빛이 또렷하고 웃음이 따뜻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인사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사진을 찍으러 나가면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반짝이는 나뭇잎,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작은 골목길 풍경까지 그 모든 것이 이전과는 다르게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진을 통해 세상을 보는 제 눈이 바뀌었듯 사람을 보는 마음도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혼 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움직일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은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와 같은 느낌, 그리고 살짝 설레는 감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감정이 이렇게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녀 역시 과거의 상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혼과 외로움, 잊고 싶지만 잊히지 않는 기억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으며 이해하고 공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신뢰가 쌓였고 마음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습니다. 한 번은 강가에 나가 석양을 바라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과 반짝이는 강물, 그 위로 떠오르는 우리의 실루엣.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 장면 우리 둘만의 기억으로 남기면 좋겠어요. 그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따뜻하게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나이에 사랑이라니 혹시 혼자만의 착각일까? 또한 새로운 관계가 과거의 상처를 덮어버리거나 다시 아픔을 만들지는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사진을 찍으며 웃고 작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끝없는 길 위에서 다시 행복을 찾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하루는 그녀와 함께 작은 전시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전시 준비를 하며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했고 작은 문제에도 웃음을 나누며 해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스스로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사랑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와 방 한쪽에 전시 준비물을 정리하며 문득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아내와의 싸움, 외로움, 혼자서 겪었던 절망과 두려움.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여기까지 온 제 자신이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도시의 불빛, 가로등 아래 걸어가는 사람들, 흘러가는 구름과 바람. 그 모든 것이 제 삶의 일부가 되었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기에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지키며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봄바람이 살짝 불어오는 어느 날 저는 카메라를 들고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겨우내 얼었던 땅 위로 새싹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함께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의 외로움과 상처, 그리고 혼자서 버텼던 시간들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과거의 그림자처럼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사진을 찍으며 그녀와 나눈 소소한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어떤 장면을 찍을까? 햇살이 비치는 벤치,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 혹은 노을 속의 강물. 작은 순간 하나하나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흐른다는 사실을.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흐름 속에서 제 자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그녀와 함께한 시간 덕분에 저는 다시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차를 마시고 사진 모임에서 웃으며 서로의 작품을 칭찬하는 일이 즐거워졌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닌 삶의 가치를 다시 배워가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면 아내와 함께했던 시간, 그 끝없는 싸움과 갈등이 떠올랐습니다. 한때는 그 모든 것이 제 삶을 갉아먹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 경험조차 저를 강하게 만든 한 조각이었습니다. 저는 결코 과거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지금의 나, 새로운 나를 발견했으니까요. 최근에는 사진을 매개로 작은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은 사람들, 혹은 새로운 취미로 삶의 활기를 찾고 싶은 이들에게 제가 배운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강의실에서 웃는 사람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제 마음도 덩달아 따뜻해집니다. 그들은 단순히 학생이 아니라 제 삶을 다시 살아가게 해준 동반자들입니다. 또한 그녀와의 관계도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걷는 공원, 찍은 사진을 보며 나누는 대화, 때로는 작은 다툼조차도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잃어버렸던 사랑과 설렘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로운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홀로서기를 통해 제 삶을 지켜냈고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다시 사랑하고 웃을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과거의 나, 혼자였던 나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들어 저 멀리 노을을 담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다. 누구도 아닌 오롯이 내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삶. 그 선택이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주었고 상처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나는 다시 피어날 수 있었습니다. 햇살과 바람, 그리고 웃음과 사진. 모든 것이 제 인생의 일부가 되었고 저는 그 안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과거의 고통과 상처는 이제 제 삶을 완성하는 색깔이 되었고 앞으로 나아갈 길은 밝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홀로 서는 법을 배웠고 내 삶을 지킬 용기를 얻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세상을 바라보며 나는 비로소 웃고 있습니다. 상처와 외로움이 남긴 자리에는 희망과 설렘이 피어났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롯이 나를 위한 선택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제 나는 알겠습니다. 인생의 두 번째 기회는 바로 내가 만드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